이혼 가정에서 자란 나는 마음의 불구로 자라게 된다. 내가 기억하기로 내 나이 3살 때부터 엄마가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했었다. 아빠와의 트러블이 있었겠지만 집을 나가고 나면 두어 달 정도 뒤에 엄마가 학교로 아빠 몰래 찾아와서 햄버거 같은 걸 사주고 가곤 했다. 어떤 날은 엄마가 집에 있고 어떤 날은 없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집에 가면 엄마가 있을까 없을까만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없으면 난 늘 울었다.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내 자신의 무력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무치는 그리움을 홀로 감당하면서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엄마 생각하는 게 아빠에게 뭔지 모르게 미안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어느 날 집 문을 열었을 때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던 엄마와 마주쳤다. 엄마는 동사무소에 다녀온다고 했고 난 직감적으로 거짓말이라 느꼈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엄마는 내 손에 500원짜리 하나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걸까? 친척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고 아빠는 지방으로 일을 가면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거나 가끔은 큰 집에 나를 맡기거나 고모집에 가거나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집 근처의 학교로 전학을 가고 나는 초등학교만 7군데를 다니게 되었다. 친구도 없고 엄마도 없었다. 아빠는 주말이면 잠만 잤다. 나는 놀이동산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전거를 태워달라거나 다마고치를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자고 있는 아빠 품을 파고들며 나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지 않기만을 바랬다.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철들었다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에겐 나를 키워줄 부모가 너무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어른이든 나를 키우는 걸 불편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눈치껏 살았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을 때 난 스스럼 없이 엄마라고 불렀다. 내 마음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고 싶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필요 없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대학교도 꽤 괜찮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난 늘 연애에 문제가 있었다. 조금만 수틀리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나와 만났던 친구들은 내게 늘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고 떠났다. 아무 힘도 없던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픔은 조금 힘이 생긴 20대의 내게 여자친구와의 이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졌다. 결혼 따위는 하지 않을 거고 아이도 낳지 않고 살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다른 친구들은 헤어지자고 하면 금방 떠나갔고 기껏해야 한두 번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온 게 다인데 아내는 늘 나를 기다려 주었다. 5년을 사귀면서 헤어지잔 얘기만 10수번은 했던 것 같다. 아내는 내게 괜찮다며 다 받아줄 테니 기대라고 했다. 내가 곁을 내주지 않는 고양이 같다고 했다. 가까이 가면 핥힌다며 아내와 결혼을 했다. 결혼 과정에서도 또 난 파혼 얘기를 2~3번은 꺼냈던 것 같다. 아내가 집에서 혼수며 이것저것 받아오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빚을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빚을 지고 자랐는데 결혼하면서 또 빚을 지면 그걸 갚고 살 자신이 없었다. 나에겐 너무나도 부모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 없이 살 수 있게 잘하는 방법만 찾고 싶었다. 결국 내 고집대로 한 푼 지원 없이 우린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3년간 난 또 3번이나 이혼 얘기를 꺼냈다. 첫째는 아내가 갭 투자를 하자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아이를 갖자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대하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아내에게 풀어내는 내가 못났다. 아이를 가지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못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고통을 대물림하긴 죽기보다 싫었고 나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며 나를 어르고 달래고 부탁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헤어지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아이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돼. 나중에 생각하자. 내년에 생각해보자. 미루다. 결국 내가 미룬 날이 왔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부모의 역할은 그냥 옆에 있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아내를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을 이미 배운 아내는 아이를 늘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대한다. 단 한 번도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늘 온화하게 대해주고
그런 엄마를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는 깜찍하게 웃으며 애교도 부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손짓 몸짓 발짓으로 따른다. 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늘 칭찬만 받고 자랐고 적당한 직장에서 적당히 사람 구실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아내와 내 가족을 대할 줄은 하나도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한심하다. 그치만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아내는 편안하게 하는 아이를 대하는 방법,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 나는 다 어렵다. 너무 힘들고 손짓 발짓 말짓 하나하나가 다 어색하고 피곤하지만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아내가 없었다면 나는 마음의 불구로 살다 죽었겠지만 이런 기적은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온 우주에 우리 아내는 한 사람뿐이니까. 아내는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난 그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아픔이 다른 곳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싶다. 나는 이혼을 다루거나 돌싱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이 불편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혼 가정에서 자란 나에겐 그랬다. 이혼을 고려 중인 아이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한 번쯤 아이가 겪을 앞으로의 삶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